저희가 스픽스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 윤석열 충돌 상황이 보도가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것 다 챙기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 지금 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윤 대통령의 노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을 불러놓고 그 장관들의 업무 보고 대신에 민생 토론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방송 30분 전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감기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논란됐던 것이 이 장면을 치우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안 온다니까 막 이렇게 해체하는 장면을 언론사들이 찍었는데 그걸 보도하지 말라고도 대통령실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 감기면은 국민하고 민생 토론 안 하고 장관의 업무 보고 안 받아도 됩니까?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대통령들 일이에요? 뭐 건강이 안 좋더라도 마스크 끼고 참여하고요. 다 했던 거고요. 제 뭐 추론입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과의 그 비대위원장과의 마찰,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씨의 이제 경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공사 구별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안 되네요.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 사실은 굉장히 극비사항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감기 걸려서 일정을 못할 정도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송사 쫙 모아놓고 아파서 지금 일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예. 그리고 임기가 총선 그 뒤까지 남은 걸로 알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직후 1시간 뒤에 이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의 원인이지 이 부분이 뭐 감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두 번째, 아무리 못 나오시는 열받아도 예. 자기 발등에 자기가 쓰던 도끼에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그렇게 중요한 그 개념을 갖다가 외우지를 못하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자신은 맨날 도끼 역할을 했었잖아. 남의 발등에 자기를 믿어주는 발등에 도끼로 그렇죠. 대표적인 도끼였죠. 예. 찍는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었고 이제 사퇴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비서실장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용 의원 통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퇴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예. 사퇴는 못하더라도 좀 멈칫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기대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라도 시키면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해고의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총선 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강행으로 나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배신 같은 그 느낌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택수 대표님 이 민생 토론회 말입니다. 지금 1회부터 쭉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게 맞죠? 적어도 이제 하락 요인을 이제 막는 뭐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포인트는 됐죠. 왜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정책들이 1회부터 보면은 뭐 감세를 해주겠다든가 굉장히 듣기 좋은 여러 뭐 규제를 풀어주겠다든가 그런 뭐 총선 선심용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횡보했는데 주 초에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을 때는 살짝 올랐다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빠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언론 앞에 서면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언론 노출을 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자꾸 술 한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예. 이제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제대로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인에 둘러싼 감정선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이 마찰이 일어서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마비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되는 의혹이라든가 처갓집의 의혹들은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이 해석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는가라는 국가 조직에 대해서까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법조인이라서 압니다마는 판사들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등 그 지법장 그리고 대법관이 갈수록 판례 해석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 대법관 하셨던 분은 집에 가서 식탁에도 이만큼씩 쌓아놓고 집에 이만큼 서류를 쌓아놓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사석에서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검사들은요 올라갈수록 일이 줄어들어요. 결단만 내리거든요. 수사하세요. 이렇게 수사하세요. 저렇게 수사하세요라고 하고 실제 수사는 타이핑하는 거는 밑에 말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할 일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좀 젖어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거 보면요 개헌을 해서 검사를 없애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소추청 그리고 이 기소권 독점조차도 없애야 되고 제가 이제 저는 뭐 검찰개혁 전문가는 아닌데 예. 행정조직의 혁신안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해봤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횡으로 권력을 나누거든요. 기소 독점이라는 것을 깨가지고 기소권이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이 사법체계라는 것도 국민에 의해서 대의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존재해줘야 됩니다. 배심원제처럼. 네, 그렇게 네.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으로 지방으로서의 권력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권한을 깨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수사권의 문제로 기존에 있는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주적 통제라든가 문민 통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적인 요소 또 배심원적인 요소를 기소권에도 반영해야 된다. 그 결국은 이제 권력을 예. 깨는 거예요. 독점적 예. 권력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그 과제죠. 주제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한 것이 기소권을 누군가는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권력인데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견제할 거냐. 어떻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거냐. 근데 그게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일성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입니다.